왜? 잠깐만, 얘는 좀 각도가 이러네. 제스카이. 이렇게 찍어야겠다. 만약에 가게 괜찮나? 괜찮죠? 나만 나오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구나. 자,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세파 같은 이상한 조직 애들이, 별의별 조직 애들이 와가지고, 함정을 파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여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오징어 게임에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였고, 이 양반이 지금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판에 지금 넘어갔다고 해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저기 세파 이런 조직 애들이 어떻게 해요? 꽃뱀 작전에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자, 얘네들이 이게 이쁜 여자들 와가지고 설립하면서 어떻게 이게 합의한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저기 성폭행을 했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이 어떻게 유명한,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사회적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기업인들이나 저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체 유명하잖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언론에다 이걸 배포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쫄 수밖에 없어. 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쫄 수밖에 없어. 이제 이게 약점을 잡는 거야. 미끼를 치고 어떻게 딱 물고 어떻게 약점을 잡고 이제 흔들어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약점이 너 성추행범을 해서 저기 언론에다 까발리겠다. 그러면 보통 순서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안 까발릴 테니까 우리 저기 조직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틀린데 대부분 끝은 다 비슷해. 우리 조직원으로 들어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자기 조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이런 작업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해요? 갑자기 헤라가 내 배를 갖다 꺼내. 똥이 나올란가 말라. 내 똥 안 나와. 지금 내 강의 못하게 하려고 내 배를 갖다 찢어내고 있어. 창자가 막 꼬이네. 이제 얘가 저기 저주하는 능력이 많이 늘어났어, 헤라가. 지금 저주하는 능력. 옛날하고 틀려. 죽었어. 씨. 그래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부분이 부권력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부는 재벌 총수들이나 기업 회장들이 부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유명해. 정치인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명하죠.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죠. 그리고 명예를 누가 쥐고 있어요? 명예는 정치인들도 줄 수도 있고 기업인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명성을 제일 많이 떨치는 게 연예인들이죠. 자, 연예인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쉽게 명성을 떨쳐요. 자,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전 세계들이 몰라. 근데 BTS는 다 알아. 누가 더 명성이 뛰어난가요? 비교할 거 없죠. 자, 블랙핑크는 알아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누군지 있는지 몰라. 누가 명성이 더 뛰어나나요? 연예인들이 더 뛰어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최고 접근하기, 이게 넘어오기 쉬운 애들이 연예인이야. 타겟을 했을 때. 약한 애들부터 끄집어내요. 제일 힘든 애들이 정치인들이야. 왜? 정치인들은 이런 암투도 많이 해보고 산전수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오면 어떻게 보면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안 넘어가. 정치인들은. 이게 딱 보면 어떻게, 저거 지랄하고 있는데. 이쁜 젊은 여자가 아주, 멋있어요. 저거, 하룻밤 지내고 싶어요. 하고 막 와. 그러면 어떻게, 정치인들은 딱 보면 알아. 저 꽃뱀년, 저 미친년, 점으로 알아.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알아. 그걸 잘 안 넘어가요. 얄팍한 수에 잘 안 넘어가. 그럼 누가 잘 넘어가냐? 연예인들이 잘 넘어가요. 연예인들은 이제 그런 이게 경험치도 없고,
뭐 경제인들도 잘 안 넘어가요. 이 양반들도 기업을 운영하다가 별의별 사기꾼 같은 인간들을 많이 만나겠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전전을 기본적으로 겪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좀 상속받고 귀하게 자란 애들이 바로 저기 회장 자리, 사장 자리 올라가. 그럼 세상 물정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은 코끼리를 근데 산전수전 겪은 양반들은 그런데 안 당해.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곱게 자라다가 하버드 대학 MBA 하고 바로 이제 저기 회사를 물려받아. 그럼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게 딱 바로 코가 끼어. 그래서 보통 기업인들도 잘 안 넘어가. 근데 기업인들은 가끔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고도의 이게 전략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래 얘네들이 유명인이나 기업인들 갖다가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야. 그럼 얘네들이 제일 이런 지하조직 애들이 최고 중요시하는 여기 뭐냐, 고위층 관료직이나 공무원 또는 정치인. 정치인은 무조건 영순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안 넘어가. 진짜로. 진짜로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데, 너 정치할 자격 없어. 진짜로. 자기의 그 무능함 때문에 국가가 위험에 빠져요. 진짜로 자격이 없어. 그런데 넘어가는 애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정치인들은 내가 보니까 안 넘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비슷해. 산전수전 공전전을 겪어 정치인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정도. 그리고 이제 고급 관료들도 올라가는 과정에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요. 이제 연수를 받아요. 쉽게 말 간첩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색간으로 해가지고 막 꼬시는 거, 그런 사례 같은 걸 교육을 받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면 기업인들도 가르쳐야 하잖아요. 자, 기업인들 같은 게는 보통 자기 집안에서 그걸 가르쳐. 누가 가르칠 수가 없죠. 국가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거 다 기밀사항인데. 그래서 자기 집안에 그런 게 내려와요. 다 그런 이상한 애들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걸 다 이걸 해요. 자, 어떻게 가냐. 일부러 이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라고 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데 투자하라고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걸 딱 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면 사기꾼을 뒤로 딱 보내. 일부러 자식한테. 예를 들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옛날에 이병철 회장하고 정중 회장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지금 재벌 총수가 가면 이제 다 소문이 퍼져서 다 알아. 재벌 총수가에서 자식을 실험하는 방법과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 대를 다음에 이을 애를 갖다가 이걸 실험을 해야 돼. 그러면 옛날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 이때 1세대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 있어요. 이제 재벌 1세대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이제 뽀록 나가지고 다 이제 재벌 3세 4세대들 다 알아. 이제 그래서 안 통해.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그랬어. 그러면 재벌 1세대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를 딱 줘. 큰 금액은 안 줘. 10억 정도 주고, 네가 한번 이제 MBA까지 했어. MBA 경영까지 했어. 그럼 네가 한번 가서 이거 투자를 하든지 뭘 사든지 한번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딱 맡겨요. 20대 이제 젊은 나이. 이제 보통 이제 대학 나오고 이제 할 거 다 하고, 이제 할 때 하고 대학 이제 MBA 나오고 경영학 하고 하면 보통 나이가 이제 얘네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20대 중후반 정도 돼. 20대 중후반 정도 돼서 어떻게 해요? 10억 정도를 갖다 딱 줘. 예를 들면 10억을 딱 줘. 그러면 네가 이거를 한번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그러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있죠. 그걸 갖다 응용한 거예요. 이게 원래 유태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식들한테 교육을 할 때 불을 물려주기 전에 어떻게 자식들한테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있죠. 자, 똑같이 재산을 줬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첫 번째 자식은 그걸 어떻게 해요? 딱 묻어놨어. 맞나? 묻어놔서 그대로 가져와서 10억을. 자, 두 번째 자식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장사를 해서 어떻게 3배 이상 불려가지고 왔어.
이게 두 번째 자식. 자, 세 번째 자식은 어떻게 돼요? 다 날려먹었어. 하여튼 이제 다 날려먹어. 탕자가 됐어. 이제 그걸 탕자라고 하죠. 10억을 줬는데 다 날려먹었어. 자,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재산을, 그 가문의 재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이게 두째한테 물려줘야겠죠, 당연히. 자, 이 10억을 줬는데 3배 이상으로 이게 불린 애한테. 아니, 성경에는 그 탕자, 이게 왜 그냐면, 이게 원래 유대교 경전의 원서에는 어떻게 돼요? 탕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탕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저기 그 둘째 밑에서 어떻게 돼요? 저기 그냥 먹고 살게끔 어떻게 그냥 저기 해요. 그냥 너 둘째 밑에서 너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요. 첫째는 안 주나요? 첫째한테는 조금만 주고, 둘째한테는 전 재산을 다 주고, 셋째한테는 이제 10원 한 장 안 줘요. 이게 원래 탕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성경으로 이게 기독교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각색이 된 거예요. 이제 약자를 갖다가 좀 이렇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게 좀 강해, 기독교가. 그래서 탕자를 갖다가 뭐 안아가지고 탕자한테 뭐 돈을 겁나게 줬네 봤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래 유대교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교 쪽에 상인 그 거부 집안들이 많아. 예전에 말이죠. 그 지역이 거기 육로와 해로가 어떻게 해요? 클러스되는 그 무역 거점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어떻게 무역을 해서 떼돈을 버는 양반들이 많아. 그런 가문들이 많아. 그럼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어떻게 한 자식한테 거의 몰빵으로 물려줘요. 왜? 여러 자식한테 이게 n분의 1로 물려주면 어떻게 부가 다 소멸이 돼요. 다음 대에 거의 소멸이 돼. 통계를 내보면 다 그래. 그러면 그 부를 갖다가 유지하려면 방법은 어떻게 하냐? 최고 잘난 자식 한 명한테 몰빵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지켜야 돼. 이게 유대인 이게 집안의 이게 저거예요. 이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원래 탕자 이야기가 그래. 저 뭐다 약간 생김에 약간 옆으로 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연예인 쪽은 그걸 교육을 시키는 뭐 저기 단체나 뭐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이게 그냥 강의로 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 유대교 이쪽에서 그때 탕자에는 어떻게 되냐? 자, 첫째가 보통 장자가 계승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첫째는 땅에다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온 거야.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봐도. 자, 둘째는 그 돈으로 10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3년 후에 정확히 30억으로 3배로 불려가지고 왔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셋째는 어떻게 돼요? 3년 후에 정확히 어떻게 해요? 다 날려먹고 왔어. 탕자가 됐어. 이제 다 아들들이 왔어. 그래서 돈을 딱 내밀고 온 거야. 자기가 3년 후에 보자고 했어, 이제 아버지. 3년 후에 보니까 어떻게 이제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너는 왜 그대로이냐?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못 가게 땅에다 묻어놓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3년 후에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게 첫 번째 장자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장자한테 계승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얘한테 물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 그런 애들은 나중에 이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요. 그거 정확히 알아. 그런 애들은 어떻게 나중에 재산을 빨리 이게 탕자처럼 순식간에 다 날려먹지는 않는데 곶감 빼먹듯이 이게 살살살살 빼먹어요. 이게. 그럼 어느 순간에 다 소진이 돼. 근데 둘째는 어떻게 해요? 그걸 3배로 늘려왔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가문에 어마어마한 부가 있어. 누구한테 물려줘야 맞나요? 또 둘째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둘째한테 다 물려줘요. 그럼 첫째는 어때요?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장자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자기 그 가문을 어느 정도 명맥을 이을 정도만 조금만 쉽게 말하면 이 가문의 재산이 100이면 한 장자한테는 한 1% 정도만 물려줘요. 1%도 굉장히 큰 돈이니까 그런 집안에서 1% 정도만 물려주고 딱 해. 그럼 둘째한테 어떻게 99%를 물려줘요. 그럼 세 번째 탕자한테 10원 한 장 안 물려줘요. 땡전 한 푼 안 물려줘요. 그 대신 어떻게 되냐?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져요. 어디에? 둘째 형 밑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상단 일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해요? 상단은 이제 다 물려줬잖아. 기업을 갖다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게끔 그거 갖다가 해줘요. 10원 한 장 안 물려줘요. 탕자한테. 이게 원래의 탕자의 원서예요. 이게 나중에 후대에 유대교 경서도 약간 이게 변형이 되고,
저기 뭐냐, 저기 카톨릭에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하게 이제 이게 각색이 돼. 이게 원래 이게 탕자, 이게 저기 유대교에서 이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탕자 이야기야 원래. 원래 이야기하고 틀리죠. 나중엔 탕자가 아이고 아들아 불쌍한 아들아 탕자야 이렇게 하잖아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딱 어떻게 해요? 땡전한 탕자한테는 땡전 한 푼도 안 물려줘요. 이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동생 밑에서 이 상단 일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줘요. 이게 유대교에서는 이게 유대교 상인에서는 이게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이게 그 가문이 유대교도 몇천 년 그 부가 내려오는 집안들이 많아요.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이병철하고 이 양반도 그 탕자 그 유대인들한테 배웠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그 부를 이어갈 때 어떻게 자식한테 물려줄 때 어떻게 그걸 실험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줘. 너무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야. 그게 딱 10억 정도가 돼. 그러면 10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3년 동안 뭘 해봐라. 투자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네가 한번 이걸 해봐라 하고 딱 그냥 이제 보통 그게 어느 시기냐면 일부러 그걸 갖다가 사회 경험이 없는 시기에 그걸 딱 해요. 보통 그게 이제 저기 보통 유학 갔다 오고 세상 물정 모를 때 그때 딱 줘버려요. 예, 그 당시에 저기 빡형 여기도 10억을 줬어. 10억을 주고 이게 저걸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원리인가 보다 이제 저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게 원래 유태인에서 어떻게 자식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실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떤 자식한테 물려줄지를 그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면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 똑같이 해요. 나중에 그게 이제 대한민국 이쪽에서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이 하면 나머지 총수도 다 따라서 이제 그게 유행이 됐다가 지금은 안 해. 왜? 다 뽀록 났어. 이제 뽀록 나면 이제 그걸 갖다가 뽀록 났어. 이제 다 뽀록 나가지고 재벌 2세 3세들도 다 알아. 왜? 자기 이제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런 거 안다고. 그래서 뽀록 나면 그걸 못 써먹고. 다 소문이 났어. 쉽게 말해 재벌 3세 4세 애들한테 다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못해. 예전에 저기 창업주 1세대들이 그거 갖다 한때 유행했어 그게.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 교육을 받고 세상 물정 모를 때 10억을 딱 안겨줘. 그리고 네가 한번 저기 너도 배울 만큼 배웠고 큰 거고 너 성인이니까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사업을 해도 좋고 장사를 해도 좋고 투자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까 20억 가지고 어떻게 뭘 해봐라 하고 딱 맡겨요. 일종의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자식 교육의 목적과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저기 다음 쉽게 하면 다음 보위자를 이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 이미 이제 이게 다 소문나서 이제 저거예요.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기 약간 저기 이걸 바디를 갖다 애들 갖다 어떻게 하죠? 저기 이런 저기 좀 약간 뭐랄까 경험치를 갖다가 짧은 순간에 어떻게 경험치를 갖다 올려줘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재벌과 가문이니까 어떻게 곱게 자랐잖아. 세상 물정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세상 물정도 알아야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저걸 해요. 그럼 10억을 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식들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보고도 안 해. 알아서 하라고. 투자할 거면 투자하고. 그럼 보통 대부분 이게 대학 교육을 받고 오면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잘 못 해요. 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럼 뭘 하게 되냐? 대부분 투자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딱 3년 후에 보자고 해요. 3년 후에 네가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불려왔는지 한번 그걸 보자. 그러면 이제 자식들도 이제 딱 이게 하면 이게 탕자에 그게 딱 떠올라. 그러면 이걸로 지금 나의 능력을 갖다 시험하는구나 딱 알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야. 자,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가 뭐 장사나 사업을 안다는 걸 스스로 알아. 그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되냐? 투자를 선택을 하게 돼요. 얘네들이.
그럼 투자할 때를 해요. 그러면 최고 만만한 게 뭐였죠? 어, 그냥 이게 책으로만 공부하면 다 똑같아. 먼저 주식시장을 갖다 끼우거려요.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3년 후에 인정을 받으려면 이 10억을 갖다가 어떻게 최대한 많이 불려야 돼. 그럼 최대한 많이 불릴 수 있는 게 투자자가 뭐야? 주식이야.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진짜 보편적으로 다 똑같아.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비슷해, 거의. 유학까지 이게 재벌가 가문에서 곱게 자라다가 유학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비슷비슷해요. 보통 사업이나 장사를 할 엄두를 못 내. 왜? 경험이 없으니까 잘 스스로 알아.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불려야 돼. 그러면 최고 많이 생각하는 게 투자야. 거의 투자 쪽으로 넘어가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8, 90%는 대부분 투자를 선택해. 이게 대부분 돈을 이거가 불리면 사업, 장사, 투자야. 이 셋 중에 하나야. 근데 사업은, 이게 좀 약간, 돈이 모자라. 자, 10억 가지고는 큰 사업을 하기엔 돈이 모자라. 근데 장사하기에는 크게 장사를 할 수가 있어. 자, 그게 10억이란 돈이야, 딱. 10억이란 돈이 이런 사업장이나 법인을 갖다가 낼 만한 돈이 안 돼. 제대로 된 사업장을. 그리고 스스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안 되는 거 스스로 알아. 그게 10억이란 딱 돈이야. 애매한 돈이야. 근데 장사를 하게 되면 큰 돈이에요. 장사 미천치고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억이. 근데 어떻게 머리 똑똑한 애들이 어떻게, 헌기하게 투자 쪽으로 많이 적을 해. 그럼 투자에서 대부분 다음 그 코스가 이제 종류가 많죠, 투자주 종류가. 부동산 투자도 있고, 주식 투자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고, 별의별 투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유학 갔다 오면, 이제 딱 이게, 그럼 딱 뻔해. 이제 보통 미국으로 하버드나 뭐 이런데 스탠퍼드나 실리콘밸리 같은데 유학 갔다 와. 그럼 보이는 게 뭐예요? 주식이야. 미국에 갔다 오니까. 메커니즘 비슷비슷해. 돌아가는 게. 그럼 어떻게 주식 투자로 거의 발을 들대요. 주식 투자로 발을 들여요. 그럼 주식을 잘 투자할까요? 못해요, 당연히. 그럼 처음에 까먹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게 딱 보면 비슷비슷해, 돌아가는 게. 처음에 가다가 어떻게 10억을 넣고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 그러면 뭐 무량주, 똑같아, 여러분들 개인 투자죠. 요즘도 개미하고 똑같아. 접근하는 게. 자, 이 10억은 까먹어나 안 한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무량주에다가 안전하게 투자해야 돼. 그 무량주가 안전한데 투자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자신감이 좀 붙으니까 약간 위험한 종목 같은데 이제 접근을. 이제 거기서 어떻게 까먹기 시작해. 그럼 나중에 10억이 됐던 게, 무량주 했던 게 11억, 2억까지 이제 이게 불어났던 게 갑자기 이제 좀 약간 이상한 위험한 주식에다 서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원금이 10억을 이제 무너지고 막 어떻게 9억, 8억, 7억까지 이제 깨지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이제 속에서 이제 벌벌벌 떠는 거야, 얘네들이. 심리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정확히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 얘기는 그래. 다 했냐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다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한테 배운 거야, 이것도 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주식 투자나 뭐 이게 할 때 저걸 해. 저도 대충 들어서 이게 잘하는 건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어. 그죠? 처음에 그렇게 줬어. 자, 이때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인대까지 패배라는 거를 갖다 경험을 못했어. 스디슨 실패에 대한 패배감을 갖다가 어떻게 안겨주기 위해서 작업을 해요. 이제 그 작업을 해요. 이제 제 아버지가. 자, 어떻게 되냐? 자, 이제 보통 이제 7억까지 이제 까먹으면 원금까지 보존하면 괜찮은데 원금이 깎여져서 7억으로. 그럼 3년 후에 이대로 가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다음 내가 그 보이자리 한참 물려날 거 뻔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이제 속에서 이제 심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개미하고 똑같아. 심리에서 어떻게 돼요? 멘탈이 이제 소위 멘탈이 흔들리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원전 심리라고 원금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해. 원금이 10억이죠. 자, 7억으로 깎여 나갔어. 3억이 손실 났죠. 그럼 10억만 다시
다시 원금을 저기 회복을 하자 할 때 이제 이런 심리로 바뀌어요. 이제 원금만 회복하자. 원래 10억이 원금이니까.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심리가. 멘탈이 그렇게 흔들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이병철하고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저 휘하에 보면 저기 여러 좀 약간 그 사조직 비슷한 게 있어요. 저 건달 조직들도 있고 사기꾼 조직들도 있고 약간 첩보 역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전직이 사기꾼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사기를 끝내주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저기 돈이나 금융, 투자 사기를 끝내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그런 애들 딱 불러요. 이병철 회장도 정준이랑 똑같아. 그런 애들 딱 보니까 이제 보고가 와, 이제 비서진들이 이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자식들이 이제 지금 형황이 언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 회장한테. 이제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한테. 다 들어봐서 알아. 이 양반들. 그럼 어떻게, 지금, 저기 큰 도련님께서 지금 10억이 지금 7억으로 원금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런 표정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상태가 메탈이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이제 어떻게 여러분 똑같아. 원금을 회복해야 하는 이제 원금만 회복하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게 발발발발 떨고 이제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이제 두뇌가 돌아가 이제 두려움이 올라오고.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제 불러들여요. 누굴 불러들이냐? 저기 보면 이제 사기꾼, 사기꾼 애들을 갖다 불러들여요. 자, 그 일만 하나 끝내주는 애들이 있어요. 사기를 감당하게 차는. 얘네들은 사기 전과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사기 전과가 없어요. 사기꾼인데 사기 전과가 있어요. 자, 이런 말하면 그런데, 진정한 사기꾼은 어떻게 해요? 사기 전과가 있으면 안 돼. 시대의 사기꾼들은 어때요? 사기 전과가 없어. 진짜 이게 상급 상급 중에서 그 초상급의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사기 전과가 없어요. 왜? 원체 능력이 뛰어나니까 안 걸려. 법에 안 걸려요. 다 그런 애들이야. 아이고, 혜라가 내 목을 갖다 쪼네. 아이고. 자, 그런 사기꾼이 있어요. 상급 중에 상급 사기꾼. 얘네들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기 전과가 없어요. 자, 왜 그냥 기본적으로 재벌 그 교육을 받아. 그 가문의 교육을.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호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처음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전과조회예요. 전과조회는 심플센터만 가도 전과조회 다 해줘. 쉬워, 전과조회하는 거. 그러면 누가 나한테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했을 때는 어떻게 의심을 하고 어떻게 전과를 조회를 먼저 하라는 게 다 기본적으로 가문에서 다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시켜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전과 조회부터 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얘가 초상위 어떻게 사기꾼인데 전과가 없어. 얘가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저기 많이 손실 어딨었네,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좋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배운 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정지영 회장도 이병철 회장도 알아. 이제 가르쳐준 대로 이제 전과 조회를. 근데 전과 조회니까 어떻게 깨끗해. 사기 전과도 없어. 그리고 사람이 말끔해. 왜 상위급 사기꾼들은 나도 구분하기 힘들어. 걔네들은 진짜로. 오랫동안 관찰해야 구분이 돼, 이런 애들은. 그래요? 그래요. 이건 주식 통찰 강의에다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내용이 주식 통찰 강의.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거시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7억까지 까먹었어. 30%가 손실을 할게요, 10억에. 그러면 안 달달. 근데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짜가지고, 아이고, 자, 투자 저건데, 투자 그렇게 하시니까 저건다고.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다고 하면서, 내가 좋은 방법 가르쳤다 그러니까 딱 의심을 가져. 사득이 전과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훅 넘어가. 괜히 상급 사기꾼이 아니야. 사기꾼한테 넘어가.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돈 못 번다고.
진짜 시장은 다른 시장이 있다고. 그럼 어느 시장으로 이제 끌고 가냐? 이제 저기 이제 아는 분들 잘 장외 시장이나 파생 상품 시장으로 이제 끌고 가요. 이제 장외 시장이 뭔지 알죠? 주식 장외 시장하고 파생 상품 시장으로 끌고 가요. 왜? 여기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나 여기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본전 심리가 하니까 어떻게 거의 훅 하고 넘어가요. 자, 주식시장에서도 그 깨진 양반이 장외 시장하고 저기 파생 상품 시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개작살 나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전을 갖다가 이거를 저기 메꿔야 한다는 그 심리가 있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때 심리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생 시점이나 장외 시점으로 끌고 와요. 그럼 거기서 사기 쳐먹나요? 사기 칠 필요 없어요. 그 시장으로 끌고 오고 어떻게 이제 어느 순간에 연락을 딱 끊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봐도 이 장외 시장하고 파생 시장이 어떻게 해요? 이 시장이 수익이 높다는 걸 알아. 그래 이쪽에다가 나머지 7억을 갖다 배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빵원이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냐 빵원 되는데 순식간이에요. 그 7억 빵원 되는 장외 시장하고 파생 시장에서 한번 몇 번 당하잖아. 당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3년도 안 돼서 어떻게 탕자가 돼요. 3년 안에 대부분 일부러 탕자를 만들어 버려요, 그냥. 일부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갖다 일부러 탕자를 만들어 버려요, 진짜로. 사기꾼을 보내가지고 일부러 탕자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빨리 이게 기업가로서 성소가 할 수 있는 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큰 사기를 한번 당하는 게 최고 빠른 방법이라고 해. 그래서 일부러 사기꾼을 보내, 자기 자식들한테. 자, 지금 이게 다 이게 이제 재벌 3세 4세들은 다 알아.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우리를 골탕 먹인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안 당해,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써먹었어,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럼 큰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사기를 잘 안 당해요, 이게. 일부러 탕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럼 대부분 탕자가 다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오면 어떻게 이제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보고 받고 작전 성공했네. 이제 이병철하고 정주 회장은 그래 작전 성공했다. 나중에 한 3년도 안 돼서 어떻게 다 털어먹고 탕자로 와요, 이제. 그럼 탕자로 온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면서 아버지 이제 무릎을 꿇어 이제 그럼 시나리오가 다 비슷해. 이제 이게 고개를 숙이는 거 있고 이제 어떤 애들은 어떻게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어떤 자식은 어떻게 무릎을 꿇어 다 저기 아버지 다 가면서 그러면 이거 딱 하면서 그럼 이병철 정주하자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된대. 그럼 어디서? 아주 평생 동안에 뼈에 삭히지도 어떻게 해요? 호되게 혼을 내요. 보통 집안에 서실이 있어. 서실에서 어떻게 해요? 저택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걸 갖다가 그냥 호되게 혼을 낸대요, 그냥. 막 책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옛날 정정 회장은 그랬다고 해요. 저기 자식들이 이제 일부러 사기꾼 보내서 본인이 탕자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탕자가 돼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다 그러니까 이제 정재영 회장 저기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성격을 알아. 저 불같은 성격을 너무 알기 때문에 탕자가 내가 알기로는 다 탕자 돼서 일부러 다 탕자를 다 만들어버려, 그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딱 가면 자기 아버지 성격이 어떤지 불같은 성격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게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어. 그러면 막 이제 쌍 욕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저기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인 나의 어떻게 자식이라고 네가 할 수 있으냐 하면서 막 쌍 욕을 하면서 서실에 있는 책들을 갖다 막 집어 던져요. 막 심하게는 정주영 회장 같은 게 어떻게 첫째 아들이었나?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걸 기대를 많이 하니까 첫째 아들 제일 세게 많이 한 거야. 그 당시에 재털이는 아니고 그게 뭐냐 이게 책 있잖아요. 그 옛날 고전 책 같은 거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표지도 두껍고 자 그걸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에 던져 그 양반 여기 머리 안에 여기 흉터 있을까 잘 보면 흉터가 있어. 그때 정청 회장이 어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사고로 한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좀 약간 장자니까 세게 이제 이게 갖다가 세게 저기 가기를 시키기 위해서 탕자의 그 패배욕을 어떻게 가게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소 같은 거 두꺼운 거 있어. 그걸 갖다가 막 하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 딱 던졌어. 근데 던질 때 맞히려고 이 정정 회장이 맞히려고 던진 게 아니라 그 액션만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게 잘못 날라가지고 이게 이만한 고전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게 휙휙 나가더만 이 모서리 부가 굉장히 뾰족해요. 이 모서리가 어떻게 머리 여기인가? 무릎 꿇고 있는데 여기 모서리 여기 찍혀가지고 여기가 쫙 찢어진 거야. 그래 여기를 꼬맸어. 그 머리 안에 여기 보면 이쪽에 흉터가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저 정지용 회장이 그 당시에 근데 정지용 회장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그때 이게 너무 미안하잖아. 근데 여기서 내 미안한 하면 안 되니까 어떡해요? 그때 이제 여기도 피가 쫙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피가 흐르는데도 이게 이게 보더만 얘가 딱 이게 장자가 딱 보더만 피 흐르는가 보다 하고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장자가 피가 쫙 흐르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정지영 회장도 놀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보더만 이거 미안하다 하면 이거 얘한테 이거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얘 가지고 이제 딱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면 이게 쫙 하니까 야. 너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꺼져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어. 원래 재벌가 가무사도죠. 그래. 왜냐면 자기 자식들 중에 이게 이 어떻게 이 적통을 이을 자식을 하기 위해서 저걸 해요. 시험을 많이 해요 아들들. 그러면 이병철 회장, 이게 이병철 회장. 자,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노련해, 양반. 정정 회장은 불같은 성격이고, 이병철 회장은 노련해. 이병철 회장도 똑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 하고, 다 탕자가 됐어요. 거의 다 탕자가 돼. 다 원전을 다 까먹어. 100% 까먹질 않아도.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셋째니까 이건희 회장한테 전해. 다른 자식들은 다 까먹었어요, 그걸. 근데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불려서 가져왔어요. 이거 아마 이건희 회장이 이거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이거 나중에 그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 왜? 이건 회장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써먹을 때 똑같이 너도 써먹으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모를 거야, 자식들도 그거를. 웃긴다. 자,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도 똑같이 해요. 근데 다른 자식들은 자식들이 다 까먹었어. 원전 다 밑이야. 3년도 안 돼서 거의 다 까먹었어. 똑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 불려서 가져왔어요. 한 3배, 3년 만에 3배까지는 아니고 거의 2배 가까이 불린 걸로 알고 있어요. 2배가 조금 안 됐어요. 2배 가까이 불려가지고 가져온 거야. 그 10억을 갖다 거의 한 18억으로 불려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희 회장을 갖다가 어떻게 그때 줬을 때, 그럼, 그거 자랑스럽게. 근데 이병철 회장이 목적이 뭐냐, 탕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사기꾼들을 계속 보내요. 이건희 회장, 저기한테. 사기꾼들을 계속 보내. 근데 어떻게 사기꾼들한테 안 당하는 거야. 나이대가 비슷해. 한 20대 중후반이야. 다 그때 그 시험을 다 해. 근데 사기꾼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사기꾼들한테 안 넘어가는 거야. 이건희 회장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얘기했나요? 그때는 얘기 않지만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때 사실은 내가 그 보내낸 거 나라고 얘기해. 너도 나중에 자식들을 그 시험할 때 똑같이 하라고 해요. 똑같이 하나요? 똑같이 했을 거예요. 다 탕자 됐어. 근데 이건희 회장 이 양반이 적통 자식 중에 아들이 한 명밖에 없잖아. 그죠? 자,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 회장은 아들이 많아. 근데 이건희 회장은 자식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천신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 무조건 이재룡이한테 다음을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안 내려준 거예요. 아이고. 뜨거.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떻게 딸들도 이제 요즘 이제 여성들도 이제 저 경영하는 시대 딸들도 똑같이 어떻게요? 그걸 다시 저기 실험을 해. 근데 어떻게요? 이건희 회장 자식 다 탕자가 됐어. 그런 거니까. 그래야.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갖다가 이어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봐봐. 그때 이병철 회장이 얘를 갖다가 돈을 다 뺏어내기 위해 가지고 사기꾼들 겁나게 부르는데 사기꾼들한테 절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딱 알고 딱 믿는 것만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딱 3년이 되니까 어떻게 정확히 이게 어떻게 18억까지 딱 불려가지고 온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때 속으로 보니까 얘는 틀리구나. 그때 18억을 딱 불려가 자기가 아무리 사기꾼을 보내도 안 넘어가고 3년 만에 10억에서 18억 불려오니까 얘한테 저기 삼성을 물려주면 크게 키울 애구나. 이게 딱 그때 이제 알아보고 이미 그때 마음속에 어떻게 다음 승계가 이미 그 결정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이건희 이 양반을 갖다가 좀 나이가 많아. 그 위에 형 그들이 있죠.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형들 다 제끼거든요.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주죠. 그때 요 사건으로 해서 저걸 해요. 뭐다가 일로 왔냐. 좀 끊고 갈까요?